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매트릭스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매트릭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인접 매트릭스 행렬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그 2차원 배열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인접 행렬인 어디제이션 매트릭스는 여기 있는 것처럼 n 곱하기 n개의 행렬로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n은 뭘까요? n은 정점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9개의 전체의 그래프에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정점이 9개가 있다 그러면 9 곱하기 9에, 9 곱하기 9에 책렬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제이션트라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뭐죠? 인접 정보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인접 정보. 인접이라고 하는 건 서로 연결됐는지에 대한 유무입니다. 연결에 대한 정보니까 i하고 j가 만약에 인접돼 있다. 그럼 얘는 뭐예요? 1로 표현하는 거죠. 인접돼 있지 않다 그러면 0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i하고 j 두 개의 정점 사이에 만약 간선이 있다라고 하면 간선이 있다. 그러면 1로 간선이 없다. 그러면 0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한 그래프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유한 그래프는 i와 j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i하고 j 간에 어때요? 서로 간에 정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양방향이에요. 양방향의 간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한 그래프입니다. 무한 그래프.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요거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한 그래프일 경우에는 i하고 j가 i에서 j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무한 같은 그래프는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방향이 있는 경우, 방향이 있을 경우에는 i에서 j로 연결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1 대신에 가중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외에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아까 했던 친밀도를 한번 갖는다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i번째 행, j번째 열에 지금 1이 아닌 값, 1보다 큰 값이 있을 수 있다라고. 자, 지금은 i하고 j가 1이 철수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그 V 집합의 크기는 얼마죠? V 집합의 크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6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 6이니까 사이즈예요. 그러면 전체 그래프를 인접 행렬로 표현하려면 6 곱하기 6, 36개의 36개의 어떤 인접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보시면 얘는 1과 2는 인접해 있다는 거고 다시 한번 2와 1은 인접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얘는 뭐예요? 얘는 자기 자신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1, 1, 2, 2니까 자기 자신으로의 방향이 자기 자신으로 인접해 있다. 자기 자신과 이렇게 그 방향이 간선이 있으면 1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다 자기 자신하고 연결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0으로 표현했어요. 자, 무한 그래프예요. 자, 얘는 지금 어떤 거죠? 일단 추가로 하나 생겼죠. 7에 윤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는 어때요? 7 곱하기 7이 돼야겠죠. 그렇죠? 자, 그럼 다른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구성돼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7과 인접해 있는 것은 4하고 5잖아요. 그렇죠? 7과 인접해 있는 것은 4하고 5니까, 자, 0, 0, 0, 1, 4하고 5죠. 이렇게 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여기도 7은 자기 자신하고 연결 안 돼 있어. 자,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잠깐 봐봐. 반을 접으면 어때요? 반이 접혀. 같은 값이죠.
그 이유는 뭐야? 서로 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때요? 이게 서로 간에 간을 적으면 대칭 관계라고 그러니까 여기 0, 여기는 1, 여기는 1, 나머지 0, 0, 0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인접 행렬을 같이 보고 있는 거고요. 인접 행렬에서 지금 방향이 없는 그래프를 지금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런데 방향이 없는 그래프, 무의한 그래프는 지금 어때요? 대칭관계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방향이 없어요. 똑같이 방향이 없는 무의한 그래프인데, 지금 먼저 여기 있는 것처럼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때요? 값이 0과 1이 아니라 1보다 큰 값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대신에 얘도 어떻게 대칭인 거죠. 서로 대칭. 자, 얘는 대칭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칭 관계. 자, 얘도 대칭 관계. 자, 이렇게 해서 대칭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가운데 이게 이제 대각선의 값이 0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으로 엣지가 없는 겁니다. 여기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 같이 이제 무양 그래프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거지? 방향이 있네요. 유한 그래프. 그럴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얘는 관계가 똑같잖아요. 1과 2, 2와 1 같아요. 그러니까 1과 2가 연결돼 있고 2와 1이 연결돼 있으니까 얘는 대칭처럼 보이지만 자, 어떤 경우죠? 여기 있는 것처럼 동건과 철수와의 관계를 보자고요. 자, 1은 3과 연결돼 있습니다. 1은 이렇게 쭉 보면 3과 연결돼 있지만 3은 이번에는 이제 방향이 있는 그래프인데 여기 뭐가 있죠? 가중치가 있죠.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중치가 여기 있는 인접 행렬의 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과 2잖아요. 1과 2는 그러니까 1과 2니까 8이죠. 1은 2와 같이 연결이 돼 있고 가중치가 8이고 자 1은 1은 2와 인접해 있고 가중치가 8이니까 자 1과 2는 8이고 자, 2와 1은 2에서 1은 9 이렇게 가중치를 씁니다. 자, 그래서 방향이 있는 경우 방향이 있고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를 지금 무엇을 사용해서 인접 행렬로 표현했어요. 인접 행렬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개수가 엣지의 개수가 6 곱하기 6이잖아요. 36개의 값이 표현될 수 있는 거고요.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0을 가지고 있는 값들이 되게 크죠. 0을 가지고 있는 값들이. 0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인접하지 않은 거죠.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여기 있는 거 준호하고 재상 4하고 5 있잖아요. 자, 0, 1, 2, 3, 4, 4, 여기 4잖아. 4하고 5.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자, 5하고 4. 얘는 어때요? 자, 4하고 5. 자, 그리고 5하고 4.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습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인접하지 않죠. 그래서 보니까 인접하지 않은 것들은 다 0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느꼈을 거예요. 이게 0이 많아지겠구나. 뭐가 늘어나도 여기 있는 것처럼 n은 커지겠죠. n은 뭐예요? v잖아요. v에 의해서 n 곱하기 n개의 행렬이 필요한데 자 의외로 v의 수만큼 엣지가 있진 않거든요. 2가 있진 않거든요. 모두 연결된 건 아니니까. 자,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그래프를 한번 표현한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얘는 어떻지? 자, 무슨 그래프? 자, 보지 말고 대칭이잖아. 그렇지? 자, 여기는 모향 그래프입니다. 양쪽이 대칭인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그래프 1, 그래프 2예요. 자, 그러면 0과 1, 1과 이번에는 방향이 있는 거네. 얘는 무향, 얘는 유향. 방향이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0과 1, 자, 0, 1이죠. 0, 1, 2. 0과 1은 1이죠. 인접해 있고. 자, 그 다음에 1과 0은 이렇게 인접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얘는 어때요? 얘는 대칭이 아니에요. 방향 그래프. 그러나 무향 그래프의 경우는, 유향 그래프는 대칭이 아니지만 무향 그래프는 여기 있는 것처럼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무향 그래프죠. 자, 무향 그래프니까 대칭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떤 거냐면 무향 그래프는 어때요? 자, 사실은 n 곱하기 n의 반절만 있으면 사실 어떤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쓰거나 여기를 쓰거나 같은 값이라는 거죠. 그러나 방향이 있는 경우는 n 제곱만큼의 공간이 필요한다는 거죠. 지금 보면 그래프를 저장할 때 문제가 생기겠죠. 공간이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향이 없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대칭이기 때문에 전체의 자료를 저장하는 공간이 n 곱하기 n 제곱의 반절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고, 반대로 방향 그래프의 경우에는 n 제곱만큼의 공간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엔 또 다른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여기는 어떻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향 그래프입니다. 방향 그래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레이블이 이렇게 P도 있고, P, Q, R 해서 Z까지 있고요. 자, 그리고 얘는 방향 그래프잖아요. 근데 지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그 간선은 하나도 없으니까 대각선의 값이 다 0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면, 자, P를 중심으로 한번 볼까? P 한번 볼까? P가 어딨니? 여기 있네. P는 R과 연결되어 있어요. P에서 R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다시 P는 W와 연결되어 있어요. P는 여기 있는 것처럼 W와 연결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어떻지? 다 0이야. 자, 그렇지? 자, 다른 거 하나 살펴볼까요? Q를 보자. Q. Q는 X와 연결되어 있어요. Q는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X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쭉 보면 X랑만 연결되어 있고, 자, X는 Q랑 연결도 안 되어 있네. 그렇지? X는 Q랑 잠시만요. Q랑 X 연결되어 있고, 자, X랑 Q랑 X 되어 있고요. 여기 있죠? X랑 Q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X는 어떻게 다른 거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 화살표 받기만 하지 X로 연결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여러분들 같이 이런 그 방향 있는 그래프를 살펴봤는데, 지금 노드의 수는 9개인데요. 노드의 수는 9개니까 방향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9 곱하기 9, 9 바이 9, 그 9행 9열의 그래프가 필요한 거예요. 행렬이고요. 필요한 건데, 지금 보니까 앞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0. 자, 연결되지 않은 간선이 많은 거죠. 연결되지 않은 게 많죠, 상당히. 이게 이제 정상적인 그래프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보니까 0이 되게 많죠. 자,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0이 많다. 그래서 희소 그래프라고 그래요. 스파스하다라고 하고요. 조밀하지 않죠. 그렇죠? 이게 얼마만큼의 연결이 있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건데, 연결의 개수가 많지 않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가중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0과
B가 있어요. A와 B가 있는데 A하고 B는 8만큼 있고요. 그리고 A하고 D는 6이고요. 그런데 A는 C랑 연결되어 있나요? 자, A는 A랑 연결되어 있나요? 연결되지 않았죠. 그럼 바로 전에는 0이었는데 지금 뭐로 표현된 거죠? 무한대로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결되지 않았을 때 값을 이렇게 무한대로 아주 큰 값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큰 값을 줬을까? 얘는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쓰냐면 최소 경로, shortest path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찾을 때는 이 경로가 없는 것은 서로 연결되지 않았으면 이 가중치를 매우 큰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거다? 연결되지 않은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빠른 길을 찾는다든가 그러면 어떤 거예요? 작은 값들을 찾아가지고 연결해 주면 되겠죠. 경로를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가중치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무한대인 경우를 갖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뭘로 표현했죠? 인접 행렬로 표현했어요. 자, 노드의 개수가 n이면 n 곱하기 n만큼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방향 그래프일 경우에. 근데 문제는 뭐죠? 연결의 개수가 n만큼 크지는 않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연결의 밀도가 낮은 경우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접행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저장 공간에 대한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인접행렬의 경우는 밀도가 낮은 경우 비효율성을 갖는다.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